프린트 모자란다 그러던데 다 받았어요? 저번 시간에 한 거 필기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기량이 많은 거는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필기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해서 정말 대답도 하고 좀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필기 노트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기똥찬 거. 미들탑보다 나아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해설지도 나눠드릴 거고. 그런다고 아예 필기하지 말라니 절대 아니야. 필기해가 돼? 필기량이 많은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설명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은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면 다 놓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한테 손해잖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필기하는 것보다 대답하는 게 이건 강한 수학이 아니라 좋은 물리예요. 알겠죠? 예. 음료 드셨니? 자, 봅시다. 네,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딜 피시냐면 40조 핍니다. 40조. 자,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별표를 쳐놓습니다. 별표. 여기는 일단 제목 자체가 작용-반작용 실험이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바로 운동량 예가 연결될 것이고 운동량 보존까지 가면서 4단원 예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여기에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영희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이제 밀기 시합하는 거야. 요렇게. 여기 역동적인 아트. 이게 A 대가리고 이게 B 대가리야. 둘이 미는 거야. 이쪽 왼쪽이 이제 철수가 되겠네. 여기가. 여기 영희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철수가 미는 힘하고 영희가 미는 힘은 어떤 거죠? 같다 이거죠? Because of 경. 서로 간의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힘에만 반대고요. 이때 각자 힘을 받으니까 각자 속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때 질량 작은 A가 그만큼 속도가 어떻게 했어? 더 크겠지. 자, 요 실험은 바로 어떤 실험과 똑같은 거냐면 나무 토막 두 개를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EM, 하나는 M이고 EM이에요. 압축된 상태에다가 실을 연결했다가 탁 끊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요거 같은 시험이 돼. 이때 마찰은 무시하고 일단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때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거를 요 그래프 많이 봤어. VT 그래프 얘기할 때 서로 밀려고 폼 잡고 있다가 정지했다가 서로 이제 딱 밀게 되면은 각자 속도 변화 생기죠. 각자의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결국 질량과 속도 반비례가 돼서 지금 질량비가 1대2이므로 가속도의 비는 2대1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지금 정상태에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물론 또 한편도 이렇게 증가하죠. 이때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가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질량이 작은 놈, 이놈이 큰 놈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럼 요 그림에서는 이게 A가 되고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딱 구분하는 이유가 힘이 가해지는 동안에 분명 속도가 생기지만 언젠간 손바닥이 떨어지겠지. 용설도 언젠가 원래 길이가 되거나 툭 떨어지겠죠.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는 거지 서로 간에. 그때는 각자 이제 무슨 운동으로 멀어지는 것이야 이제. 등속도 운동으로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M이 되고 이게 이제 EM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분명히 이제 몇 V가 되겠어요? 속도 변화가 2대 1이 될 거란 말이야. EV, V 이렇게 됩니다. 이 속도 변화가 2대 1이 된다는 것을 일단 이 실험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내는 거냐. 속도 변화가 2대 1이 되는 점을. 일단 동시에 밀린 거리를 재는 거예요. 동시에 밀린 거리.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밀린 거리를 재면 얘가 그려지는 밑넓이와 얘가 그려진 밑넓이는 몇 대 몇이 나타나겠어? 그렇지. 2대 1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가 밀린 거리와 XA라고 할까? 얘가 밀린 거리와 몇 대 몇이 나타나? 이 수치에 비례하면 2대 1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이 XA와 XB 동시입니다. 물론 동시에 밀린 거리를 재는 이유는 바로 뭘 재기 위해서다?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비를 재기 위해서다. 이 얘기는 둘 다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변화의 비를 재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요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재가지고 실험 결과를 내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걸 갖다 내는 거야. A의 질량과 A의 밀린 거리 이 값이 B의 질량과 B의 밀린 거리가 똑같다는 걸 제출하면 요의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밀린 거리의 비를 재는 이유가 바로 뭐의 비를 재기 위해서요? 속도 변화의 비를 재기 위한 것이죠. 시간은 동시죠. 그럼 결국 F equal MA, MA 하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서로 힘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거 실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이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다.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을 빠삭 받아. 얘는 뭐가 변해요? 속도가 변하겠죠. 근데 그것만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물량이 뭐라 그랬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랬어. 좋아, 좀 좋아. 원모타임. 운동량. 운동량. 다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을 빠삭 받아. 얘는 뭐가 변해? 운동량이 변한다는 게 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명히 힘을 받으면 운동에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힘을 받지 않으면 얘는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힘을 받지 않을 때 얘의 운동량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운동량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계속 연결될 건데 이거 둘이서 뭐 부딪힌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세요. 부딪히건 밀건 서로 찢건 간에 이걸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얘네들의 운동량 합은 항상 어떻다? 그대로가 된다. 한 덩어리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이랑 초수랑 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밀면은 나는 분명히 영이한테 힘 받으니까 나의 운동량 분명히 변하겠지. 그치? 또한 영이도 나로 힘 받으니까 얘도 운동이 변하겠지. 하지만 이것을 한 덩어리를 봤을 때는 결국 둘 다 운동의 제로였단 말이야. 나는 M자리는 2V가 돼요. 2M자리는 V가 됩니다. 그럼 나의 운동의 변화량은 2MV가 되고 얘의 운동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가 되겠지. 다시 합치니까 얼마가 나와? 제로가 나오지. 이게 바로 운동의 보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이제 봐봐. 서로 간의 힘의 크기 어때요? 같은 거죠? 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첫 시간에 한 건데 힘을 받으면 분명 속도 변화 생기고 맞지? 그 다음에 같은 힘을 받았을 때는 질량과 속도 변화는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였죠. 그 다음 힘을 준 시간을 만약 1초 줄 것을 10초 동안에 주면은 그만큼 누적량이 생기니까 변화량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도 무슨 관계 된다? 비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FT는 M 델타라는 관계를 받고 이렇게 힘을 준 총 시간을 모두 곱했을 때는 힘의 모든 양이죠. 이걸 뭐라는 데서? 힘의 총량. 말하면 힘의 총량. 요거를 네 글자로 힘의 총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의 총량을 우리가 보통 물리량 뭘로 불러요? 이거를 충격량. 말하면 충격량. 에브리바디 충격량. 자, M 델타 V. 이게 바로 운동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것이다. 말하면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량하고 똑같은 말이 운동의 변화량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충격량 뭐니? 운동의 변화량이요. 그러지 말고 충격량 뭐니? 그러면 힘의 총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봤을 때 충격량 구해라. 그럼 바로 6글자. 뭘 찾는다? 운동한 변화량을 찾으세요. 말하면 충격량. 에버러 충격량. 충격량이 6글자로 뭐니? 운동의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이 영어로 뭐니? 자, 빨리 M 델타 V. 영어지 중국어냐? 빨리 M 델타 V. M 델타 V의 영어 동단어가 뭐예요? FT. 빨리 FT. FT를 영한사전의 번역본에 뭘로 되어 있어? 충격량. 충격량의 국어사전상의 동의어는 운동의 변화량. 한영사전에는 영단어 M 델타 V. 마무리는 옥스퍼드 영영사전. 뭐라고? FT. 빨리 FT. 충격량. 운동의 변화량. M 델타 V.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해를 강조하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다음 온 물체들의 뭐 충격량은 뭐 이러 나온단 말이야. 뒤져봤자 힘이나 시간 안 나온단 말이야. 바로 운동의 변화량 영어로 딱 써놔. M 델타 V. 그러고 보면 질량 비교돼 있고 속도 변화 비교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격량 물어보면 운동의 변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F2는 M 델타 V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F2 M 델타 V가 절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그랬었지. 그죠? 자, 시간을 이렇게 넘겨봐요. 넘기면 이 시간분의 델타 V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겠지. 그죠? 결국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뭐야? F 콜 MA란 말이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얘를 이렇게 넘겨서 가속도를 묶지 말고 분명히 그냥 놔둬봐. 그러면 힘이란 하면서 힘의 정의가 나와요. 힘이란 하면서 넘어가면서 뭐가 돼? 시간분의 뭐가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게 힘의 가장 리얼리티하고 가장 럭셔리한 힘의 정의다. 빨리 힘. 운동량 변화율.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힘의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정의는 원무타임. 운동한 변화율. 그래요. 운동한 변화율이 바로 힘이야. 그러니까 다시 봐. 어떤 물체 있는데 얘가 운동을 변했어. 변했어, 운동량이.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힘이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의 운동한 변화량과 이쪽의 운동한 변화량이 똑같아. 변화량은 똑같아. 운동의 변화량이. 근데 이거 시간이 더 짧아. 그럼 주어진 힘이 이쪽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은 운동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 보니까 F10 델타 V, F 이퀄 MA, F는 델타 T, 델타 P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개 이렇게 묶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절대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니다.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니다. 자, 그럼 봐. 여기 주목. 0이 서로 밉니다. 서로 밀 때 힘의 크기 어떻다고요? 같다 그랬죠. because of 경. 그럼 접촉 시간 똑같은 거지. 힘을 가한 시간 똑같았지. 그럼 충격량도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죠. because of 경. 충격량의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잖아. 힘의 반대니까. because of 경. 그 다음 서로 밀었다면 운동량 변화는 크기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왜? 충격량과 같은 말을 했었잖아. 확인해보자. M자는 EV가 됐고 EM자는 V가 됐어요. 그럼 나의 운동 변화량은 제로에서 EMV 됐으니까 EMV가 되고 얘는 제로에서 마이너스 EMV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 EMV가 됐죠. 나의 운동의 변화량과 EMV, 얘 운동의 변화량 마이너스 EMV, 운동의 변화는 크게 어때? 똑같지. because of 경. 서로 방향이 어때? 반대지. because of 경.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인 작용 반작용의 하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서로 운동의 변화는 크게 똑같다. 충격은 크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충돌도 나오지만 서로 미는 거나 부딪히는 거 똑같아요. 야, 충돌에서 반작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딪힐 때는 서로 간의 힘의 크기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몇 개 힘이야 이거? 하나 힘이야. 그러니까 충돌 단어를 따로 분리하지 말고 바로 반작용의 관련성에서 바로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안에는 운동량 보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다. 자, 서로 지금 밀려 폼 잡고 있어요. 나 밀었습니다. 나 분명 힘 받았죠? 나 운동에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나는. 얘 운동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하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봐. 서로 밀려 폼 잡고 있어요. 한 덩어리야. 운동량은 제로입니다. 처음에는 밀었어. 나는 EMV, 얘는 마이너스 EMV. 합쳐봐. 다시 얼마가 돼? 제로. 그렇죠. 우리 한 덩어리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서로 밀건 잡아 땡기건 때리건 칼로 난도질하건 찔러 죽이던 간에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우리 대들의 운동량은 항상 어떻다? 그대로 있다. 그게 바로 뭘 얘기를 한 거다? 운동량 보존을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충돌 파트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 공부할 때 꼭 충돌할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외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마찰무시. 외력이 없을 때 충돌 전의 운동의 합과 충돌의 운동의 합은 똑같다. 보존된다. 그래가지고 식자체가 나올 것 같아. 뭐 M1 V한 더하기 M2 V2 이걸 M1 V한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이런 거 외우는 사람 바보다. 알았죠? 외력이 작용하지만 운동량은 그대로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 밑에 보니까 법칙도 아닌 운동량 보존을 써놨었죠. 자, 이거 제가 써놨으니까 보기만 하세요. 서로 밀어요. 아니면 서로 충돌합니다. 이때 서로가 받는 힘의 크기 어떤 것이야? 같은 거야. 방향은 어때? 반대야. 경입니다. 그 다음 FL콜 MA죠. 보기만 해. 1번 물체, 2번 물체. 이퀄 방향 반대. 가토를 풉니다. 가토는 시간문의 속도 변화. 마이너스 시간문의 속도 변화. 자, 이때 서로 간 충돌 시간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이건 같은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딱 나오는 게 있네. 1번의 운동한 변화는 크기는 2번의 운동한 변화는 크기는 똑같죠? because of 경. 방향 반대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충격량 같단 말도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 이걸 좀 더 풀어봐. M1. 자, 델타 V와는 속도 변하니까 V1에서 Vn 다시가 됩니다. V1 빼기 V1 다시. 그 다음 마이너스 M2. 요거 V2에서 V2 다시가 됩니다. 자, 이제 풀어요. 그러면 M1 V1 마이너스 M1 V1 다시 이퀄 마이너스 M2 V2 보태기 M2 V2 다시 이렇게 되겠네. 다시가 붙은 건 충돌 이후고 그 다음 안 붙은 건 충돌 전이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를 좌변과 우변 나누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충돌 후죠. 얘를 갖다 오른쪽 이렇게 넘겨. 그 다음 얘는 이제 일로 이렇게 넘겨. 이렇게 넘겨. 야, 그러면은 미쳤다. 왜 이렇게 옮겼냐? 이게 아니지? 이건 충돌 후지 않니? 그러니까 충돌을 옮겼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충돌 전이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충돌 전을 일로 이렇게 옮겨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시게 되니? M1 V1 더하기 M2 V2 이퀄 넘어왔지?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이건 충돌 전의 운동의 합. 이건 충돌의 운동의 합. 서로 어떻다? 같다. 운동 보존이다. because of 경. 모든 근원지는 여기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다 한번씩 대입해서 푸는 건 그것처럼 바보 없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선의 크기 똑같다는 거죠. 여기 자체에서. 그러면 요거의 의미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지금 밀린 거리의 비는 바로 뭐의 비를 얘기한다 그랬어? 속도의 비를 얘기한다 그랬었죠. 속력의 비를 얘기한다 그랬었지. 속도 변화의 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M 델타 V, M 델타 V. 서로 운동의 변화는 크게 어떻다는 거니?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하나 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자,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 바로 어디가 되냐면 여러분 그 49쪽에 11번은 이건 뭐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질량작은 B가 더 많이 밀릴 것이고 속도 변화 더 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 주의할 점 뭐냐면 Y값이 뭘로 되어 있어요? 속도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속력으로만 표현했으니까 속도, 그래서 방향까지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방향이 표현되니까 그때 몇 번 답이 되는 것이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뒷장입니다. 쭉 넘기셔서 이런 실험들은 많이 나와요, 이제. 이 단원에서. 먼저 6번을 먼저 봅니다. 6번. 수능 6번. 54쪽. 쉬운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2kg, 3kg, 대게대게대 얹었어봐. 2kg, 3kg, 대게대게대 얹었어. 자, 지금 두 개를 압축했다가 이제 튕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자, SA를 봐봐. 0.1초, 0.1초 쭉 나왔는데 3, 9, 15, 21, 27. 자, 0.1초 사이에 몇 센티씩 늘어나니? 정확히 6cm씩 늘어나지? 무슨 운동하는 것이야? 등속도 운동하는 거지? 바로 요때 상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등속도 하는 상황을. 자, 그럼 이제 A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6cm를 0.1초의 등소로 움직인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미터로 환산하면서 0.6m/s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B의 속도를 구해봐요. B는 2, 6, 10. 기억번은 뭐 어렸을 때 큰 사고가 있었나 한번 진단하는 거죠. 기억번은 그냥 14 이로 나가는 거고. 자, 얼마씩 증가해요? 4cm씩 0.1초 증가하죠. 역시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4cm per 0.1초. 그래서 얼마가 돼? 0.4m/s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봐. 정지한 상태에서 A는 0.6, B는 0.4 이렇게 된 거니까 속도 변화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3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운동할 변화랑 크기 똑같아야 되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야? 2대 3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실험 설정이 몇 킬로였어? 2kg과 3kg이었죠.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이 전개되는 것이고 답 내는 것은 여러분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됐죠? 다시 이제 앞으로입니다. 다시 옳지. 40쪽. 40쪽.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그 개념 대 개념 버슈 개념하고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그 예상 준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여기서 운동 보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용만 이런 이제 얘기가 된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개념 대 개념 봐봐. 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영희하고 철수하고 받은 일은, A랑 B가 받은 일은 같겠니, 다르겠니? 받은 일은 같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만 말 까면서, 좋아. 장단 쳐서 좋아. 역시 또 뭐냐면, 고정된 문제풀이를 100번 이상 한 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힘 어떠니, 힘 어떠니. 우리는 100번쯤 답합니다. 같아요. 모두 같아, 그냥 다. 하지만, 서로 간에 힘의 크기가 똑같은 거고, 받은 일은 얘가 틀린 거야. 그죠? 자, 그걸 생각해보자. 첫 번째. 받은 일을 따져봐요. 자, 1은 뭐와 뭐의 곱이야? 힘과 거리의 곱이죠? 이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 이게 같은 거죠. 야, 밀린 거리가 서로 몇 대 몇이야? 밀린 거리가 2대 1이지. 밀린 거리 2대 1이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밀린 거리가 2대 1이라는 사실은 각자가 받은 일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2대 1이란 얘기란 말이야. 받은 일은 분명히 철수가 더 2배 더 커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일을 받으면은 무슨 애는 증가한다 그랬어? 운동에는 증가한다 그랬지? 외보다 일을 하면은 운동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랬죠? 이게 그 가장 중요한 무슨 정리라 그랬어요? 1N의 정리. 그렇지?
그래서 1 에너지 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얼마나 확인해보자. 자, 지금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보니까 질량의 비가, 자, 대입입니다. 화살표, 대입하는 화살표. 자, 질량비가 1대 2죠. 자, 속도의 비는 몇 대면 나왔어요? 2대 1이 나왔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다 대입합니다. 2대 1의 제곱, 몇 대면? 4대 1, 이렇게 되겠네. 야, 그럼 1, 4는 4, 2, 1은 2, 곱이니까. 자, 이거 얼마나? 몇 대면씩 나와? 그대로 2대 1이 나오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비가 철수가 0이보다 A가 B보다 운동 에너지 2배 더 많아. 왜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던 것이 2배 더 많아진 거야? 뭘 받았으니까? 1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요 두 개 합치면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 에너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받은 일량이 2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몇 대면 된다? 2대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차피 지금 충돌 얘기하면서 운동 보존 얘기하면서 운동 에너지까지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함께 체크하는 거니까 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한 번에 대한 관계도 익히는 게 좋다 이게.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필수라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끝나도 되잖아. 사실 내용. 그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냥 해본다. 야, 운동량 질량곱하기 속도죠. 왼쪽에 다 있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자, 둘 합쳐보자 이거지. 양변에 m을 곱해. 그럼 이거 뭐의 제곱이 되니 이거는? 운동량 제곱 되겠지? 맞지? 그럼 m을 이렇게 넘긴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하면서 뭐가 나와? 2m분의 뭐가 나오니? P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요 두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가 직접 나오는 것이야. 사실 이거는 몰라도 돼.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얘기죠. 물리투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근데 물리 안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묶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우리한테 필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읽기만, 올릴 동안 2n분의 P제곱. 에브럴 2n분의 P제곱. 읽기만 해. 부담 갖고 그래. 지웠어. 이러지 마. 외우지 마. 자, 뭘 지었어요, 지금? 뭘 지었냐면 기억해봐. 뭘 지었어요? 그렇지. 2n분의 P제곱 지었죠? 이거 외우는 거 안 외우는 거야? 안 외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빨리 2n분의 P제곱. 뭘 외우지 말라고? 2n분의 P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란 말이야. 안 써도 그만이야. 까먹어. 뭘 까먹자. 그래. 내가 뭘 쓸 거 같냐, 여기다가. 그렇죠. 응? 나 안 물었는데 어디는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보기나 하자, 그냥. 필살기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야, 서로의 운동 크기 어떠냐? 나 M, EV 됐고, EMV 됐으니까 EMV. 운동은 서로 어때? 운동량이. 서로 똑같죠? 서로는 같죠? 자,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운동량이 몇 대 몇? 2대 1. 그렇지. 결과 모두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죠. 몰라도 그만. 알아두면 필살기. 알겠죠? 뭘 가렸니? 그래. 뭘 가는지 몰라도 돼요. 뭘 모르겠니? 지금 가려가지고. 그렇지. EM분의 P죠. 됐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격으로 다 통한다라는 얘기야. 이태호 1, 2, 3. 이거 빅3입니다. 이거 묶어놔, 이렇게. 별표 쳐놔.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서로 간에. 별표 쳐놓고. 잘 준비해. 항상 문제 풀기 이전에 복습이 먼저입니다. 내용에 관한. 인터넷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거 별표 2개. 이건 뭐냐? 아직 미노출.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생각을 한 번도 안 당해보니까, 괜히 이런 거 물어보면 심화가 되는 거야. 미리 생각만 해보면 될걸. 얘들아, 생각해봐. 좀 머니까 여기 생각해. M자리에 썼고, 여기 2M자리에 썼어. 뿅 튕겼어. 뭐가 발생했어, 여기서? 운동이 생겼지? 그럼 도대체는 EV가 되고 V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운동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고, 2대 1의 운동이 되는 거다. 도대체 운동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니, 얘네들,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 지금? 자, 요 용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압축이 됐었죠? 무슨 에너지가 저장됐었어?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됐었죠? 그럼 그 탄성의 위치는 누가 해준 건데? 내가 처음에 시험 설정할 때 이렇게 눌러주겠지. 누가 일을 해준 거야? 내가 여기다 일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 일을 해주면 운동이 증가가 되잖아.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겉에 보이진 않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장만 돼 있는 거야. 그걸 첫 시간에 무슨 에너지라 그랬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나?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줘서 역학적 에너지를 일단 제공한 거야, 얘한테. 저장돼 있는 거야. 싫다 끊어, 뿅! 무슨 에너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제? 운동 에너지 나눠지겠죠. 그러므로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여기 그림에다 표현해놔. 여기에 저장돼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나? 저장되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저장되었던 압축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꼭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압축 상태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꼭 그래야겠다. 압축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 제가 특급 예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뒤에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문제 풀 때 마치 아는 듯이 쓱 푸세요. 알겠죠? 내용 공부 미리 해놓고. 똑같아요, 내용은. 처음 들어서 낯설 뿐이야. 여기 M자리가 있고,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도 M자리가 있어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제 압축 상태 실을 딱 끊는 거야. 그럼 삐용하고 튀겨나가겠지? 요 경우와 가라고 하자. 두 번째, 나번 실험. 이게 벽이야. 스몰 M짜리 A입니다, 역시. 압축시키면서 끊었어. 이때 요 압축되는 길이도 똑같아요. 응? 그럼 저장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 상태야? 현재 같은 상태다. 원래 문제는 이런 말 안 주어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가는 요 가번 그림의 속도와 A의 속도와 나번 그림의 A의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가번 그림에서 A의 속도와 나번 그림에서 A의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자, 느낌은 같다가 나와요. 그는 그냥 뭔가의 겉핥기로 지금까지 봤던 뭔가 때문에 같은 거야. 하지만 바로 전에 봤던 이 얘기를 생각해봐. 지금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고? 압축되었던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나온 거지. 여기 봐봐. 여기는 몇 군데로 나뉘어져. 여기는 다시 물어볼게. 한 군데죠? 다시 물어볼게. 둘의 속력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않겠니? 다르지 않겠어? 왜? 생각해봐라. 여기서는 요 압축된 양, 요건 똑같은 거라 했어. 이거 질량 똑같지? 맞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이제 바뀐 거야. 1대1로 나뉘면서 바뀌겠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1대1로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때? 모두 1로 가지. 벽이 움직이니? 아니잖아. 모두 운동 에너지 되는 것이지. 응? 그러면 이 A의 운동 에너지하고 요 A의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 되는 것이야? 1대 2가 되겠지. 그렇지. 질량 똑같지?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2분의 1 mv 제곱 전체가 1대 2니까 그 안에 v는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v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2v가 된다 이거지. 요 자체가. 알겠어요? 그냥 나누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게야. 이거는 둘로 나눠지고 이건 모두 일로 가는 거야. 그대로 역학 보존해서 전환된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같을 것 같은 그 느낌 뭐냐? 야, 지금 이 탄성체 A한테 주는 탄성력하고 얘가 B한 탄성력은 서로 어때? 탄성력 같은 거죠? Because of 경. 그 다음 이 탄성체가 A한테 주는 탄성력, 여기서 A한 탄성력 같을까 다를까? 자 봐, 여기서 이제 아까 예고했던 게 있었어요. 아까 너희들 이거 했었지? 이거하고 어떤 거라고? 같은 거라며. 같은 길이 압축이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거는 땡기는 거고 이거는 압축시키는 거밖에 다른 거 없죠? 이거나 이거는 어떤 거야 지금 그림이? 같은 거야. 이건 하나의 힘이란 말이야. 하나의 힘. 하나의 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는 탄성량이나 이 탄성량은 어떤 거니? 같은 힘이야, 이거. 크기는 똑같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알겠죠? 작용반작에 대한, 야, 이거 왜 또 이러냐? 야,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벽이잖아, 이게 B면서, 이게 B면서 벽이야, 이게. 이게 B면서 벽이라고, 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거 딱 잠다고 해서 탄성력 달라지니? 이게 탄성력 달라져? 아니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 그림을. 알았어? 서로한 주머니면 그게 똑같은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우새한테 주는 힘도 똑같은 겁니다. 벽한테 주는 힘 똑같고, 벽도에 주는 힘은 똑같고, 다 하나의 힘. 다 하나의 힘. 여기도 다 하나의 힘. 단지 저장됐던 에너지가 여기 나눠지고, 여기는 이쪽으로만 다 가니까. 여기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이런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 자체에서.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뒷전을 이거 메모해놔. 거기다가. 이 그림 메모해놓으세요. 뒷장에 4번 문제를 봐봐라. 4번의 디귿번 봐봐. 4번의 디귿번 보니까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몇 배냐 뭐 이런 거 묻고 있죠? 지금 공부한 내용이다. 4번의 디귿번에 별표 쳐놔. 모두 이걸 생각하는 뭐 모두 몇 개 있다? 생각하는 모두 몇 개? 빅3라 그랬었지? 저기 봐봐. 화면 보세요. 여기 봐봐. 받은 일로서 구할 수 있고, 그죠?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고, 역시 운동 에너지, 운동 관계 구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모두 통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뒷장 쭉 넘기세요, 이제. 쭉 넘겨서 바로 4단원 충돌단원 갑니다. 충돌단원 50쪽이 될 것이야. 50쪽.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운동량 추경하고 나와 있죠. 운동량은 물체하는 운동의 효과. 자, 운동량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운동의 양. 첫 시간에 다 설명한 거다.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물리량을 그냥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물리량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운동량이 뭐니? 거창하게 딴 거 집어내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빨리 운동의 양. 에브리 운동의 양.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입니다. 그 다음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의 총량. 되게 넣잖아. 힘의 총량. 이미 공부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운동량은 분명히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 한다. 그러니까 단위 따지면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스 될 것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미 앞서 저기서 얘기했었죠. FT는 M 델타 V 얘기하면서, 자, 이것도 분명 벡터야, 힘은. 이것도 벡터, 속도 변화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충격량이라 그래. 이거는 운동의 변화량이라 그러고, 똑같은 말. F 이퀄 MA, 똑같은 말 했었죠. 자, 이때 단위는 뉴턴 세크.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퍼스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운동량,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스 세크면 되겠지만,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뉴턴 세크도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스 세크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운동량은 벡터니 스칼라니. 벡터다. 벡터. 속도 벡터니 스칼라니. 벡터다. 벡터. 충격량 벡터니 스칼라니. 벡터다. 벡터. 아까 그랬잖아. 서로 밀 때 충격량 방향 반대다 그랬잖아. 운동량 변화량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다. 벡터. 자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게 뭐냐면 운동량, 그다음 운동 변화량, 충격량. 이 말 때문에 자꾸 스칼라로 빠지는데 분명 이것들은 전부 다 방향성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벡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봐봐. 왼쪽에 볼까? 벡터다. 벡터. 동그란 쳐놔. 아, 이거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이 단어에서 이 벡터 때문에 틀려요, 이거. 부호 때문에 틀린단 말이야. 벡터다. 벡터. 왼쪽. 아래로 저 밑에, 여기. 아래로 저 밑에. 벡터다. R&B기와 함께 벡터. 기억해. 자, 그래서 오견지도 거기서 온도량 변화는 벡터이다. 충격량은 벡터이다. 이거 확인하시 바라고. 그 다음, 거기에 캐치 쾅쾅. 별표 2개. 자, 여러분 FT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바로 작년 수능 문제가 바로 FT 그래프야. 근데 FT 그래프를 또 색다른 그래프로 보면 안 됩니다. 꼭
그 암기시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충격량이다. 넓이는 충격량이다. 이러고 구하고 끝나는데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힘 하면 뭐 생각하라 썼어요, 우리. 가속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힘의 그래프가 그대로 뭐의 그래프다? 그대로 똑같이 가속도 그래프인 것이야. 단지 여기가 전 10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2초, 4초. 그 다음 질량은 2kg이라고 되어 있어. 모양 똑같아야 돼. 왜? 야, 힘이 커지고 있다. 가속도 커지고 있다. 힘이 일정화된다. 가속도 일정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단지 숫자만 바뀔 뿐이야. 여기가 2초야. 여기가 4초야. 모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FT 그래프를 나누기 질량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T 그래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치는 얼마 나오겠니, 여기는? 5, 그렇죠. 5m/s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봐. 이 넓이가 충격량. 그래, 맞아. 누가 틀렸대? 충격량 맞아. 그럼 FT는 M, 델타, V니까 바로 FT 넓이. 넓이 얼마나 이거 넓이가? 자, 어려운 또 구먼산수의 구먼나라. 어휴, 고난도 사다리꼴. 넓이 얼마? 30. 그렇지. 이퀄. 야, 질량은 2kg지.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얘기죠. 이건 AT 그래프랑 똑같이 보라 그랬었지. 그럼 AT 그래프의 넓이가 바로 또 뭐가 돼? 그대로. 속도 변화 되겠지? 야, 이거 구해봐. 이거 얼마 나와? 15.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걸로.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운동을 딱 제시하고 나서 뭐 거리니 이런 거 속도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뭘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 VT 그래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VT 그래프로 전환하는데 자 먼저 처음 속도는 분명히 문제 글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속 플러스 속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속 커지고 있으니까 속도 증가율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속도 증가율이 커져야 돼요. 어떻게 돼 모양이? 상상해봐. 확인해봐. 이거지. 됐나요? 그 다음 가속도가 일정하죠. 속도 변화율이 일정해야 되겠지. 뭐서 어떻게 됐니?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직선 상태로. 그럼 뭐 이동거리 구해라. 그럼 넓이 윗넓이 구하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작년 수능 문제가 이걸 문제 주어주고 나서 요 내용 그 다음에 디귿번은 또 이것까지 그려내서 거리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대로야. 작년 수능 문제가. 야,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수치 구해낼 수 있죠? 왜? 이미 구해놨잖아. 여기까지는 속도 변화가 얼마 나와? 5가 나오겠지? 5m/s 증가하는 거야. 또, 이건 얼마가 돼, 이거는? 10 되는 거죠? 5에서 10이니까 얼마가 돼, 여기는? 15.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넓이 구한다? 그럼 이동을, 설마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안 나오겠죠? 곡선 상태니까.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결국, 야, FT 그래프 나누기 질량이 바로 뭐가 된 거다? AT 그래프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이번엔 이제 운동량 그래프인데, 이거 별표 써놔. 이제 운동 그래프 건드릴 차례야. 자. 자, 운동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거 무슨 운동하니? 무슨 운동? 자,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익숙지 못해서야. 응? 근데 익숙해져야 돼, 이제는. 익숙해. 완전히 그 불균형이에요, 역학 자체가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운동가 딱 나오죠? 운동량은 뭐와 뭐의 곱이야?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그럼 나누기 질량 해봐라. 우리 오묘한 산수에서 무슨 그래프 나오겠냐? VT, 그렇지. VT 그래프 나오겠죠? 야,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이지? 자다가도 얘기가 나오죠? 등가속 운동이야. 다시 물어볼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량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볼 줄 아는 사신의 눈은 당연한 거란 말이야. 말이 좀 이상하다. 운동량 그래프는 바로 VT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 다음 이걸 기울기 뭐니 이게? 가속도지? 자, 처음에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떤 물 움직입니다. 빠져 힘 받았어. 뭐가 변한다고요? 또. 자, 안에 운동량. 속도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다시. 어떤 움직입니다. 빠져 힘 받았어. 운동 어떻게 되니? 운동이 변하죠? 힘을 안 줘준 운동량. 안 변하지?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지금 운동량이 변하고 있지? 그럼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야? 자, 빨리 운동량. 다시. 얘가 지금 힘이, 운동량이 변하고 있지? 뭐가 주어지는 거야?
빨리 운동량. 운동량. 물체가 온전히 힘을 바짝 받았어. 뭐가 변해? 온도가 변하지. 힘이 주어지면 뭐가 변화가 돼 있어? 온도가 변화가 돼 있어. 다시. 이번 틀은 100번 읽을 거다.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굉장히 거북하다거든. 그럼 자연스럽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100번 읽어야 돼. 운동량이 변하고 있지. 뭐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 소리 안 들려. 빨리 운동량. 운동량. 나도 고집 무지해서 빨리 운동량. 운동량. 다시.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하고 있어. 그럼 뭐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 물체? 그렇죠. 근데 힘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자. 다시. 운동량이 변하고 있어. 뭐가 주어져? 그렇지.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계속 가자.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 힘은 운동 방향 쪽이야? 운동 반대 방향 쪽이야? 운동 방향 쪽이니까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죠. 계속 정보를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 운동이 변하는데 그 변화율이 어때? 일정하지.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힘이 일정하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딱 보고서 변화율이 일정하구나. 힘이 일정하구나. 기울기가 뭐야? 힘이라는 거죠. 아까 힘의 가장 정확한 점은 뭐였어? 힘이란 운동량의 변화율. 그렇죠. 힘이란 운동량의 변화율. 이거니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힘이란 말이야. 생소한 사람은 분명히 생소함을 없애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야 봐봐. A는 M분의 F.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래서 다 통해 있는 거야, 역학은. 자꾸 앞뒤가 엮여져 나가야 돼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운동량 그래프, 이제 FTF도 나왔으니까 운동량 그래프에 익숙하게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은 작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참 다 알겠다. 다 아는 얘기다 이거는. 야 얘들아, 얘를 갖다가 여기서 딱 떨어뜨려요. 깨졌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거는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지. 다 알잖아. 왜 여기나 체결이 안 깨지는 거야? 푹신하니까. 푹신푹신한. 근데 왜 푹신푹신해서 어때서? 그대로. 접촉 시간이 어떠니까? 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딱한 곳이야. 그 다음 이쪽은 푹신한 곳이야.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일단 멈춰요.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의 크기는 둘 다 어떤 거니? 같은 거지. 근데 얘는 정지, 얘도 정지입니다. 그럼 얘의 속도 변화량 크기하고 얘의 속도 변화량 크기는 어떤 것이야? 같은 거죠? 자, 여기에 질량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질량과 이거 같으니까 자, 운동량 변화량. 이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어때? 같지. 세 글자로 뭐라고요? 충격량 서로 어떻다? 같다가 돼. 그런데 접촉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요게 더 길죠? 접촉 시간이 길면 그만큼 충격량이 되는 거야? 작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어떨 때? 같을 때. 그지? 그래서 나타난 그래프를 많이 봤을 것이야. 이게 힘과 시간의 분포 그래프에서 딱 부딪힐 때 힘의 분포가 이제 이랬단 말이야.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죠. 근데 이런 두 경우를 비교하면 분명히 충격량이 똑같죠. 그래 충격 같다. 넓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만약 접촉시를 짧게 하겠다. 그럼 그만큼 넓이가 틀리면 충격량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되게 얹어서나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접촉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작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대표 몇 개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따가 찾길에서 봐봐요. 그 비싼 고급 수영차하고 비교해보면 고급 수영차는 앞뒤가 굉장히 길죠? 그죠? 왜? 가다 미쳐가지고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찌그런 시간이 기니까 어때? 충격이 완화가 되겠지. 접촉 시간 기니까. 그런데 우리 그 사랑스러운 마티스 우월 앤드 티코 앤드 모닝 이런 거 봐. 이거 뭘 찌그러서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매우 위험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접촉 시간의 문제란 말이야.
또 우리가 높은 데 뛰어내릴 때 뭐 고작 요전 높이 차례도 보통 어떻게 뛰어내리? 딱 도착하면서 무릎을 싹 굽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안 굽히고 좀 이지하면 다리 아작나죠? 바로 무릎을 구부리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완화시켰다는 거야. 또 남녀 싸울 때 우리야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지만 여학생은 어떻게 싸워요? 빠샤 빠샤 그거 끊어치죠? 빠샤 왜 끊어치는 거니? 바로 접촉 시간을 짧게 해서 그만큼 충격력을 여학생들은 세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옛말에 나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벌처럼 나와서 나비처럼 살아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결국 접촉 시간이 짧으면 충격이 세진다 이거죠. 그냥 조합만 되면 돼 앞뒤 따지 마. 그게 동납일 수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시간관계 뭐 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주의할 게 이런 거 있어요. 충격량이 문제에서 일정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데 의뢰이 맨날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수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를 봐봐. 제가 땅을 딱 부르는데 여기 딱 섰다가 이렇게 딱 뜁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죠? 근데 제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무릎을 구부렸다 뛰면 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간단 말이야. 다행히 안 깨졌어.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걱정되었던 거지 너 지금. 지금 이 경우는 내가 이 무릎을 구부리나 안 구부리나 사실 이 땅에 가하는 힘은 별 차이가 없대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충격량이 어때요? 크게 되고 별 차이는 없어요. 힘의 크기는. 무릎을 별로 안 구부리면 땅을 구르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만큼 충격량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경우는 충격량이 달라요. 분명히. 알겠죠? 충격량이 다르고 이때의 접촉 시간의 차이 때문에 충격이 달라서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뭐가 있냐면 야 장총하고 권총하고 어느 게 더 멀리 날아가요? 던지면 권총이 먼저 날아가? 아직 문제 안 끝났어? 왜 던지면 권총이 먼저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야. 장총의 총알과 권총의 총알은 어느 게 더 멀리 날아가? 장총이 더 멀리 날아가 총알이. 왜? 그만큼 총신이 기니까 피스톨이 때리는 시간적인 것이 더 길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이 길어서 더 멀리 간다 이거지. 오케이?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 야, 그 독침 쏠 때 말이야. 훅할 독침 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친자차 도의겠지만 독침 쏠 때 대롱이 짧으면 어떻게 되니? 훅 부면 지 발가락 때리죠? 이게 길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길어야 그만큼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서 더 멀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서 써놓으세요. 왼쪽에 써 있어요. 충격량이 다를 수도 있다. 충격량이 다를 수도 있다. 밑줄처럼 밑줄.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장총, 그 다음에 대롱, 독침대롱 이런 거 써놔요. 자, 밑에 풀어보기.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 거기에서 그림에서 봐봐. 1번 봐. 풀어보 1번. 5m 퍼 들어갔죠. 그럼 얼마 튀어나와요? 4m 퍼 튀어나오죠? 속도는 벡터니 스칼라니? 벡터다. 벡터. 그럼 반드시 그림을 수선하세요.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돼. 플러스 5를 기준한다. 5를 기준한다면 그러면 속도의 변화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다. 됐어요? 그럼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자 공의 질량이 얼마야? 2죠? 그래서 얼마가 돼? 정확하게 방향까지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18 뉴턴세컨드 될 것이야. 그러니까 공이 벽에 꽈당 붙으셨을 때 이쪽을 플러스 하니까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느 쪽 되는 것이야? 이쪽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 공의 운동량 변화량, 그럼 부호까지 얘기를 해라.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보통은 뭐 부호는 방향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한번 맞춰봤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봐. 자, 문제를 보시면 벽과 접촉한 시간이 10분의 1초 동말 쳐놓고 일단 공이 벽에 가한 평균 힘 떼게떼게떼 공이 가한 힘이다. 또 한 가지는 공이 받은 충격량 변화량 떼게 공이 받은 충격량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제 친절하게 운동 변화량 써줬죠.
문제 풀 땐 여러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공이 받은 충격량, 그랬으므로 공의 운동량 변화량, 이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호까지 안 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8뉴턴 세크. 알았죠? 보통은 부호는 안 물어봐요. 방향은. 크기만 보통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지금 또 하나 힘을 묻는 것이지. 힘을 묻는 거야. 이것 자체가 뭐야? 충격량이지. 힘과 시간의 곱이죠? 자, 시간은 몇 초라는 건데, 문제에서. 10분의 1초니까 힘은 몇 뉴턴? 힘은 몇 뉴턴? 그렇죠. 180뉴턴이 되겠죠? 180뉴턴. 그럼 공이 받은 힘의 방향은 이쪽이고, 그렇죠? 벽이 받은 힘은 어느 쪽이 되는 거야? 이쪽이 되는 것이야. 공은 벽한테 이렇게 힘 받죠? 벽은 공한테 이렇게 힘 받겠지? 그래서 문제가 벽에 가한 평균 힘. 그러므로 그냥 힘 얘기는 그냥 플러스 붙여놓고 180뉴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벽에 가한 거다 그랬으니까. 응? 보통 이제 부호는 묻지 않지만 한번 해본 거다. 그 다음 2번은 직접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동그라미. 마찰력도 충격력이랍니다. 마찰력도 충격력이야. 그 다음에 충격. 여기서 요거 여기 봐봐. 요거 충격, 충격력, 힘 다 똑같은 말이야. 힘, 충격력, 충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시간 곱하면 뭐라 그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 힘의 총량. 그 다음 물리에서는요, 꼭 부딪혀야 충돌이 아니에요. 꼭 부딪혀야 힘이 아닙니다. 꼭 부딪혀야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접촉되어 있지 않아도 어떻게만 되면 힘이라는 거야. 운동 상태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면. 자, 이거 봐봐. 얘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동안 이 분필은 충격력 받았어 안 받았어? 떨어지는 동안. 물리에서는 꼭 접촉되어야만 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속도 변화 받으면 힘이고 충격입니다. 다시. 얘가 지금 떨어지는 동안 속도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죠? 충격력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떨어지는 동안 충격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이때 얘기한 충격력의 정체는 무슨 역이 되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는 동안도 얼마든지 충격력이라든가 충격량이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떨어지는 동안 충격력의 정체는 바로 뭐가 돼? 중력이 돼요. 야, 자석 생각해봐. 자석 꼭 붙지 않아 충력을 밀치죠? 이거 속도변을 주죠? 이것도 충격력이 되라는 거야. 꼭 부딪혀야만 힘이 아니야, 물려서. 와! 깜짝 놀랐지? 지금 나는 꼭 부딪히면 않아도 들이만 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죠? 이건 나가 얘한테 충격을 준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하다가 이게 나올 것이다. 주기 싶어도 어떻게 하나 참아야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신난다. 자, 운동의 보존. 이거 이미 얘기했어. 끝났어, 얘기는. 거기에 외력이 없을 때, 되게. 여러분들, 운동의 보존 딴 말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외력이 없을 때. 외력이 없을 때. 외부에서 힘이 가하지 않으면 운동에 변할 리가 없다 이거지. 알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풀어보기를 보겠습니다. 풀어보기. 자, 봐. 요 얘기는 마무리 하고 시작합니다 자, 1번 봐봐. 자, 1km 물체가 10m/s야. 그러면 1kg짜리가 상당히 바보네요. 어쩐지 굉장히 목이 힘들었어요. 저주 내렸지 나한테. 어쩐지 왜 이렇게 내가 목이 힘든가 그랬어. 자, 봅시다. 자, 꼬세 죽겠지. 자, 얘가 참 그렇대요 또. 자, 여기에 2kg짜리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말이다, 꽈당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나와 이제. 얘가 1kg짜리가 정지했대요. 2kg짜리가 속도 얼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럼 이걸 풀 때 대부분 굉장히 쉽지? 굉장히 쉽다. 뭐 이러면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충돌적 운동량, 얼마니? 10. 맞지? 얘는 정지했었어요. 운동이 없죠? 이퀄. 정지했으니까 없는 거죠. 운동량 2V지. 그래서 V가 얼마 나와?
5. 뭔가 좀 너무 단순하고 찝찝하지 않니? 왜냐면 물리라는 게 이 숫자 5 구하는 게 물리 문제가 아니라는 경험을 하고 있지. 백날 이거 뭐야 이거? 온도형 보존식에 대입하는 산수밖에 한 게 없단 말이야. 이러고서 넘어가니까 문제 안 풀린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산수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 보면 읊어나 기억 니은 듯이 그걸 묻는단 말이야. 자 봐라. 과당 부딪힐 때 서로 간에 충돌 시 온도의 변화는 크기 어떻다고? 같다 그랬죠. because of 경. 충격량 크기 어떻다고? 같다 그랬죠. because of 경.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얘가 경이니까 부딪힐 때 온도의 변화는 크기는 똑같아요. m 델타 v, m 델타 v 똑같습니다. 그럼 질량비하고 속도 변화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라는 거야. 그치? 1kg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어? 이게 중요해. 어느 쪽 힘 받았어? 왼쪽 힘 받았죠? 그죠? 왼쪽 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의 속도 변화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렇지. 변화의 부호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설 때 이렇게 했으니까 속도 변화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때 질량의 비가 1대 2지. 그럼 속도 변화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자, 얘는 10에서 0 했으면 마이너스 10입니다. 2대 1. 얘는 얼마 돼야 돼? 그래서 5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제 때 얼마 되는 거다? 5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볼게. 왜 질량비가 1대 1이란 속도 변화가 2대 1이니? 운동량 변화는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지? 다시.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왜 질량비와 속도 변화비가 반비례야? 딱 똑똑하게 딱 얘기해봐. 왜? 운동한 변화는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끈질기게 또 물어. 그러면 왜 같으니 그러면? 영어로 해 그때는. because of 경. 다시 처음부터. 왜 충돌 시에 질량비와 속도 변화비가 반비례니? 자꾸 얘기하고 자꾸 버릇을 가지려니까. 그래서 잘 거 되는 거야. 다시. 왜 질량비와 속도 변화가 반비례니? 운동의 변화는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나 진도 안 나가.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똑똑하게 안 나오면 나 진도 안 나간다. 다시. 왜 답을 얘기하네. 왜 질량비하고 속도 변화비가 반비례야?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또 집요하게. 왜? 그러면 간단하게 because of 경 그러란 말이야. 알았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자, 됐죠?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2번을 보시니까 60kg 대가리가 막 죽어라 이제 달려옵니다. 12m/s로 30대에 딱 서 있었어요. 이제 꽈당 부딪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 껴안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한덩어리 된 거예요. 누가 누굴 껴안는지는 잘 문맥상 파악은 안 되지만 하여튼 60대가리를 껴안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코브라 테스트를 껴안았어요. 이때 이 90대가리는 속도가 얼마 되겠느냐? 그래 간단한 산수로 하자. 간단한 산수 봐봐. 얼마 나와요? 720. 얘는 제로였었죠? 자 720이라는 값이 이퀄 자 90대가리죠? 9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V가 8. 그래서 얘는 속도 얼마 된 거다? 8m/s 된 것이다 라는 거죠. 플러스 8. 자 이것도 확인해봐. 지금 얘는 속도 변화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된 거죠. 왜? 충돌. 이것도 뭐 한덩어리면 충돌이니까 60대가리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속도 변화의 부호가 마이너스랍니다. 얘는 보니까 속도 변화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때 질량비가 2대 1이지. 그럼 속도 변화의 비는 몇 대 몇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돼. 얘는 12에서 8이 됐어. 마이너스 얼마니? 4죠. 1대 2이기 때문에 얼마 된다? 8. 정제에서 8 증가하니까 8m/s 라는 것. 알았죠?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별표. 1kg짜리 A가 있고 2kg짜리 B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몇 m/s라고 했어, 거기서. 10m/s라고 그림이 나와 있지? 그 다음 과당 부딪혀 어떻게 됐을 텐데 이건 어떻게 힌트를 준 거냐면 오른쪽에 FT 그래프가 있어요. 자, 넓이가 뭘 나타낸다고? 충격량 6글자 온도의 변화량 그렇죠. 10N/s라고 됐어. 문제 글을 잘 읽어. 그래프 바로 위에 한 줄 밑줄.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되게.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그럼 얘는 분명히 B가 받은 힘에 대한 거니까 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온도의 변화라는 건 분명히 이걸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경에 의해서 누구의 온도의 변화량일 수도 있어요. A, 그렇지. 이걸 힌트 잡아서 푸는 거야. 거기다가 방향은 서로 어때? 반대가 되겠죠? 만약 B의 변화 플러스니까 A는 변화가 마이너스 될 것이야. 그럼 봐라. 지금 얘는 운동량 10이었어요. 이 운동량 10이 이제 운동량 변화량의 부를 따져봐. 분명 B랑 부딪히니까 힘 이렇게 받으니까 변화의 부는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서 읽어놨어. 자, 얼마라고? 10 감소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동량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정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얘를 봐봐요. 얘는 분명히 운동량 변화량 부호 플러스면서 크기가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2kg이니까 속도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B의 속력은? 5. 그렇죠. 그래서 B의 속력 5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 이제 숫자는 똑같이 해놨는데요. 이거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해서 1번과 3번을 두 번 본 겁니다. 여기 속도 변화는 2대1. 여기는 운동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와 반비례. 여기서는 아예 운동 변화는 그냥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모 빨리 맞추고 뒷자롱입니다. 마찰 없는 수표만 대기를 얹어쳐봐. 얘들아, 왜 마찰 없어야 되겠니? 그래야 운동 보존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게 바로 허를 찌르는 건데 의뢰의 충돌할 때 운동 보존으로만 생각하다가 큰 거 다치는 경우가 뭐냐면 맨날 마찰 없는 평면인데 간혹 가다가 마찰이 있을 때가 있어. 영은철수 미는데도 마찰이 있어. 그 운동량 보존돼야 안 돼?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작년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문제 기깔차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의뢰 그냥 고정적으로 무조건 운동 보존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틀려버리고 그 문제는 그래프 한 번쯤 유심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마찰이 있는 거구나. 운동 보존 될 리가 없겠구나가 저절로 수치가 표현이 되는데 암기시로 문제 푸는 사람들은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고는 열어둬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뻔히 똑같은 조건수에 반복되는 밑줄을 쳐드는 이유가 그걸 보란 말이야 항상. 알았죠? 자, 마찰 없는 수표면에서 질량이 1kg 물체 A가 질량이 3kg라면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으로 어쩌 쭉 나왔어요. 자, 그림 봅니다. 가번을 보니까 A가 1kg 달려갑니다. 3kg B가 있어. 자, 그림 나는 누구의 위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냐? 세 번째 줄 밑줄. A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 되게. A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러면, 자, 나번 그래프 Y가 위치. 동그방이 치세요. Y가 위치. 자, 첫 번째. 충돌 전에 기울기. 속도 구해봐. 얼마 나오니? 2 써. 기울기에다. 속도 2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니? 속도가. 얼마? 2분의 0.5가 됐죠? 0.5를 딱 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1kg짜리가 처음에 이게 2m/s였다는 것이야. 3kg 있었어. 그런데 얘가 이제 얼마가 된 거냐? 충돌 이후에 0.5m/s가 되었지. 그러면 요게 지금 A라고 했단 말이야. A의 속도 변화는 거다 그대로 써 이렇게. A의 속도 변화는 써봐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림에다가 얼마니? 부호까지 정확하게 변화.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 자, B는 정지했었어요.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 될까를 생각할 때 일단 B의 속도 변화해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돼야 돼요. 오케이. 야, 질량비가 1대3이잖아. 운동은 변화는 크기가 똑같다는 것에 의해서 속도 변화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된다? 0.5가 된다. 그럼 정지에서 0.5 증가하니까 B의 속도는 얼마 되는 거야? 0.5m/s가 되겠죠. 어라, 둘의 속도가 똑같네. 무슨 뜻이니 이거? 합쳐져서 한 덩어리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럼 과당 부딪히면 한 덩어리가 속도가 똑같죠. 알겠죠? 그 다음 지금 분명히 지금 수업 듣는 사람의 이 안에도 분명히 몇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산수 해가지고 뭐 이퀄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하느냐.
산수만 구하는 문제면 상관없지만 속도나 달랑 구하는 문제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이제 기억링은 서술식으로 뭐는 뭐가 어떻고 변화란 건 뭐는 방이 어떻고 뭐의 변화란 건 뭐의 변화는 몇 대 몇이고 누구의 변화란 건 얼마고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해야 된다고 이거 자체를. 알겠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원리니까 그 산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당연한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 다음. 자, 뒷장. 자, 뒷장에서 쭉 넘겨서 쉬운 거 풀어낼 게 있다. 자, 56쪽에 2번 별표. 4번 벽 2개. 그래서 56쪽에 2번. 그 다음에 57쪽에 4번. 그 다음 뒤로 또 넘겨. 그 다음 58쪽에 5번. 벽 2개. 58쪽에 5번. 됐죠? 자, 이걸 풀고 나서 그 다음 뭘 풀어냐면 수능 1번을 푸는 겁니다. 지금 나 풀어놔야 돼. 너무 문해수 많은 것 같다. 요거 하나 빼자. 요거 하나 빼고. 왜 이런 순서를 푸냐면 일단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잠깐 5번을 잠깐 펴봐요. 탐구 5번 이거 58쪽에 5번. 항상 평가원 측은 우리들이 어느 부분에 약하다는 걸 다 알아요. 이미 노출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매년 보는 거고 학생들의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약하냐면 여러 가지 있어. 제가 뭐 수업 문제 풀다가 미치는 경우 몇 개 얘기 많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 내가 아까 몇 개 이런 거 했지만 보기를 먼저 읽어서 틀린 애들 찾아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목적 자체가 보기를 먼저 읽는 나쁜 애들이야. 이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이 약한 학생들은 안 하니까 보기를 먼저 읽는다고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서 착각으로서 틀리는 학생들은 자료 해석을 할 줄 모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할 줄 알면 자료 해석을 해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야, 그건 그렇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충돌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워하느냐.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잘 풀어요, 이거. 잘 풀어요, 이거. 문제는 어떻게만 내버리면 어렵냐면, 오답자 많으자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 있었는데, 문제를 만들 때, 이러면 이제 오답자 넣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연결만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연결만 하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문제 하나를 차근차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은 충돌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이는 5번 문제가 9월 평가 문제고,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차근차근히 푸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8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번에 어떤 사건 있고 분열 이후에 나번에서 또 충돌이 있는 걸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어놨으니까 일단은 5번을 먼저 푸시고 나서 수능 1번을 푸시는데 수능 1번을 좀 펴봐놔요. 이 문제는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풉니다.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이 모자라고 진도가 딸려도 이거 풀 시간 지금부터 딱 드릴 테니까 이런 연속적인 충돌을 물어볼 때는 차라리 백지 갖다 놓고 차근차근히 풀어. 물론 한 문제 풀다가 물론 가서 뭐 주먹 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오히려 천천히 풀어야 돼요. 절대 궤변이 아니야. 명심해. 왜냐하면 연습할 때 빨리 풀어 연습하죠. 그러면 실전에서 빨리 풀어요. 많이 틀리면서. 연습할 때 빨리 푼다는 것은 생각하는 연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습할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그게 준비 과정 동안 일어나면서 실전 들어가면 긴장감으로 속도가 붙게 되는 거야. 그리고 딴 길로 가는 버릇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공부할 때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막 빨리 푸느라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야. 그 습관이 그대로 실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1번을 풀 때는 백지 딱 펴놓고 그림 새로 그려가면서 천천히 풀어요. 하나씩. 알겠죠? 그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이거 먼저 풀고 수능 2번 그 다음 요거 풀고 그 다음 이거 풀고 그 다음 이거 푸는 거야. 네 문제 지금부터 풉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야. 풀고